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과 충돌 부분 문제풀이 방법을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막 어려운 것들 말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유형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유형들. 선생님 어려운 게 나오지 않나요? 하는데 어려운 거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겠지. 근데 한 네다섯 문제나 대여섯 문제는 일반적인 유형들이 나올 거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대비해 두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리려고 한 거니까 이거 그냥 혼자 힘으로도 잘 풀리고 하는 학생들은 굳이 안 봐도 되고요. 이제 물리 자체를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 있죠.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쌤도 수업 때 얘기했지만 쌤은 국어를 진짜 힘들어했었고 그런 식으로 저 다른 건 괜찮은데 물리 파트가 조금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봐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유형별로 한 3문제 정도씩 만들었으니까 제가 한 문제 정도씩 풀고 남은 2문제는 여러분이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관성하면 무조건 운동 상태, 유지하려는 성질, 질량과 비례함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 물질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맞아요. 질량이랑만 비례해요. 그래서 니은 보면 비례보다는 뭔가 크다.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니은 운동하는 물체 속력이 빠를수록 관성이 크다. 속력이랑 관성 전혀 상관없습니다. 질량이랑만 관련 있다. 운동하는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 물체는 관성에 의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관성에 의해서라면 현재 속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속도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아니면 힘이 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1번. 선생님 그럼 디귿은 어떻게 해야지 맞아요?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 물체는 관성에 의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죠. 가속도가 발생하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 2번 3번 다 관성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하는 질량 M인 물체가 벽과 충돌하기 전후의 운동 상태를 우리 이 단원에서는 사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사건 같은 건 잘 파악을 해두시면 됩니다. 벽에 충돌하나 봐. 나는 A가 정지해 있는 질량 EM인 물체 B와 충돌하기 전후의 상태를 이번엔 B와 충돌하나 봐. 가에서 A가 벽과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나에서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접촉하고 있던 시간의 2배이다. 그럼 여기에서 벽과 충돌하면서 정지하는 데 걸린 시간이 2t고 여기서 A랑 B랑 충돌하고 분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t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충돌에 일어나는 순간 나에서 A가 받는 평균 힘, 가에서 A가 받는 평균 힘 V'분의 V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물체와 벽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두 물체의 충돌이 아니니까 운동량 보존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 힘 구할 때 그냥 F는 T분의 I 요거로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I 대신에 우린 뭘 넣을 수 있죠? 운동량 변화량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해보자. 자, 그럼 MV였던 운동량이 0으로 변했으니까 0,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MV를 갖다가 빼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오른쪽을 양으로 잡았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멈추는데 걸린 시간 ET로 나눠주시면 가에서 A가 받은 평균 힘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파란 박스 친 게 여기죠. 가에서 A가 받은 평균 힘. 이번에는 나에서 A가 받은 평균 힘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A랑 B 둘 다 움직일 수 있는 물체의 충돌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운동량이 보존된다. 자, 충돌하기 전에 A의 운동량 EMV, B의 운동량 0. 그럼 충돌한 후에도 합이 EMV가 나와야 됩니다. A의 운동량이 0.5MV니까 B의 운동량은 1.5MV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1.5MV가 안돼
1.5mv가 2분의 3mv고 이게 2m 곱하기 v'이어야 된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v'이 몇인지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m 이렇게 지우시고 v'은 4분의 3v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v'에다가 4분의 3v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평균 힘도 한번 구해봅시다. A가 받은 평균 힘은 A가 받은 충격량 나누기 A가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 그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 t라고 했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량이 0.5mv고 처음 운동량이 2mv니까 둘이 빼주면 1.5mv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1.5mv가 나오게 되고 그거를 t로 나눠주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개수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2분의 1 t분의 mv, 얘는 2분의 3 t분의 mv. 그러면은 1대 3이 나오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박스 친 게 이 위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파랑분의 노랑은 일단 3이고요. 그 다음 V'분의 V가 4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4인가요? 네, 그래서 4가 뜨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지간하면 조금 이번에 어렵게 나오거나 조금 복잡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중력이 섞이지 않는 이상 한 4번 정도 난이도로 나오게 될 거니까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5번은 워낙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제 스케이트 선수 둘이서 이렇게 충돌을 하는 건데 운동량 보존으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은 제가 가이드만 잡아드릴게요. 질량이 MAMB라고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A의 충돌 전 속도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로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그지? 그리고 A의 충돌 후 속도 구할 수 있어요. B의 충돌 전 속도 알 수 있고 B의 충돌 후 속도 알 수 있어요.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A의 속도가 플러스 2라면 B의 속도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A의 충돌 후 속도가 플러스 1이 됐다면 B의 충돌 후 속도는 몇이 됐냐? 2분의 6이니까 3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운동량 보존식 세워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번. 4번부터 6번까지가 이제 운동량 보존 적용하는 문제들이었다면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힘. 오케이? 기울기가 힘. 왜냐면 기울기가 X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이잖아. 그럼 이게 델타 P가 I이기도 하니까 F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힘이다 라는 거 하나 알고 계시면 좋고 Y축의 이 격차가 뭐죠?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충격량이다. 요거 알고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질량으로 나눠주면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주면 2m/s였던 속도가 5m/s가 된다 라고 나타내 줄 수 있겠네. 4초까지.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렸으면 우리 이제 뭐 알아낼 수 있죠? 기울기가 가속도고 면적이 변위 또는 이동거리다 라는 거 알아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요것들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걸림돌이 될 게 없을 겁니다. 자, 옳은 거 이런 게 잘 나와요. 최근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도 좀 우리가 풀만한 거, 그죠? 기억 4초일 때 A의 속력 5다 맞고요. 방금 전에 내가 그래프로 나타냈네,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야겠다라고 계획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 F의 크기는 1이냐? 기울기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어야 돼요. 그죠?
디귿 0초부터 4초까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결국 I는 델타 P니까 여기 격차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6이 나오게 되겠죠. 6뉴턴 세컨드라고 해도 되고 6kg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해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8번도 똑같아요. 근데 충격량의 크기와 힘의 크기 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것 같고 9번처럼 문자로 나와 있는 거 조금 어렵겠다. 이건 내가 도와드릴게요. 9번 같이 한번 볼게요. 직선 경로를 따라 한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EM인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나 같은 경우엔 문제 풀 때 이걸 상상해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오케이? 현재 운동량이 P0라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놔. P0는 EM 곱하기 속도 모르니까 V.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놓는 거야. 오케이? 옳은 거 기억? T일 때 물체의 속력은 EM분의 P0냐? 요거 구하라는 거야. 요거 V. 그지? 이거 넘겨주면 되죠? EM분의 P0. 맞네요. 그래서 맞다 해주시면 되고. 니은 3T에서 5T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과 물체가 받은 힘의 방향은 반대냐라고 하는데 이거 의미를 잘 읽어야 돼. 운동 방향과 요거 오른쪽 빨간 화살표 힘의 방향이 반대면 너네 어떻게 돼? 내가 오른쪽으로 운동하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힘을 주면 어떻게 돼? 느려지죠. 느려진다는 건 속도가 감소한다는 거죠. 속도가 감소한다. 운동량이 감소한다는 거죠. 차분하게 인과관계를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맞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운동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A에 가죠. 디귿 0에서 3t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3t에서 5t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의 3배이다. 이동한 거리는 무조건 얘를 갖다가 속도 시간 그래프로 바꿔줍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게. Y축을 질량으로 나눠 B. 그러면은 질량분의 P0가 나오게 되고 계형은 그대로 살아있을 거다. 3t에서 5t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0에서부터 3t랑 3t에서 5t까지를 면적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노란 면적 한번 구해볼게요. 2m분의 P0 곱하기 3t 해주시면 되고 보라색 면적 구해주시면 됩니다. 2m분의 P0 곱하기 2t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그지? 그러면은 2분의 3이랑 2분의 1이면 3배의 차이가 나겠네요. 맞네요. 그죠? 산수 실수만 안 하시면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줘버리는 문제도 있어요. 10번처럼. 이런 거는 여기 속력에다가 질량을 곱해버려. 여기 A의 질량 1kg 나와 있네. 그지? 그럼 질량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운동량 시간 그래프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풀어낼 수 있겠죠. 그쵸? 도와드릴까요? 10번? 같이 해볼까요? 일단은 A의 질량이 1kg이라고 나와 있고 운동하다가 벽에 충돌하여 정지한다. B도 정지하고. 그럼 나는 충돌하는 순간 통력을 충돌 전 운동량은 A가 B의 2배이고. 이런 조건을 괜히 주지 않거든 물리는. 이거 잘 알아둬야 돼. A가 B의 2배래. 아, 얘가 2P라면 얘가 P구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A의 질량은 1kg이다. 식으로 바로 나타내버려. A는 2P 운동량이 는 A의 질량 곱하기 속도. 오케이. 자, 그 다음 B 거. B는 운동량 P 문제 조건입니다. 질량 몰루 곱하기 속도. 근데 얘네 둘이 2대1이래. 그러면 2대1이니까 밑에 값이 어때야 돼? 1이 떠야 돼. 1이. 얘가 위에가 2니까 밑에 값이 1이 떠야 돼. 그죠? 그럼 M이 1kg이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식을 써가지고 차분하게 비례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틀렸죠. 니은 B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이냐? 충격량 어떻게 구하지? I는 FT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그건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우회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F 알아? 몰라? T 알아? 0.4초. 근데 F 모르니까 쓸모없어. 델타 P로 빨리 우회해 줍시다. B의 운동량은 원래 1이었죠? 그게 0 됐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몇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그죠? 나중에서 처음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1이니까 충격량도 1일 것이다. 그래서 1뉴턴 세컨드. 선생님 마이너스 붙여야죠 라고 하는데 크기니까 절대값으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맞아요. 디귿.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의 4배이다. 평균 힘 하면 이제 좀 요령 생기지 않니? I분의 T. 그죠? A의 운동량 변화량은 2입니다. 2. 2였던 운동량이 0 됐으니까. 그래서 2. 나누기 A는 멈춘데 0.2초 걸렸어요. 어딨나요? 하는데 이 그래프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이게 A 거. 그 다음 B 거는 미안해요. 여기 좀 지저분하다. 글씨도 못 쓰는데. B 거는 운동량이 1만큼 변했죠? 그 다음 시간 0.4초죠. 예, 요거 비교하면 0.2분의 4배 차이 맞네요. 그죠? 4분의 1 맞죠. 오케이. 산수 실수하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뒤로 넘어가서 11번 같은 게 이제 중력이랑 합쳐진 거죠.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11번처럼 나오게 될 거니까 대비하면 돼요. 네, 별거 없습니다. 11번도 그렇고 12번도 그렇고. 오케이? 이런 것들 풀 수 있으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11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M, EM인 차륵 공 A, B를 다른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공이 자유낙하한 후 바닥에 충돌하여 달라붙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거 정지했다라는 뜻이네. 얘네 둘 다 정지했대. 물리는 문제를 잘 풀려면은 문제 읽고요. 그 조건을 그림에다가 다 표현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지 않도록 해야 돼. 그게 시간을 아끼는 거야. 이해가죠? 공을 놓은 순간부터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까지 공이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A가 B의 2배이고 A는 낙하하는데 2t초 걸렸고 B는 t초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주자.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받는 합력의 평균값은 같다라는 건 평균 힘 F가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 그렇구나.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까지. 그쵸. 그럼 문제 조건 전혀 이상 없고요. A의 물리량과 B의 물리량이 같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의 개수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게 제일 까다롭더라. 그죠? 네, 천천히 하면 돼요. 첫 번째, 바닥에 닿기 직전 공의 속력은 V는 GT, 질량이랑 전혀 상관없어. 그죠? 그래서 A는 EGT, B는 GT. 그럼 A의 속도를 EV라고 치자. 충돌 직전에. 그럼 B의 속도는 V가 될 거야. 그쵸? 그래서 물리량이 같지가 않아요. 바닥에 닿기 직전 공의 운동량의 크기, 질량에다가 속도 곱하면 돼요. A는 M 곱하기 EV니까 EMV고요. B는 EM 곱하기 V니까 EMV로 같아요. 참. 세 번째,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힌트를 줬냐면 평균힘이 똑같다는 힌트를 줬어요. 그쵸?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EMV였던 운동량이 0이 될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도 EMV였던 운동량이 0이 될 거고요. 우리는 요 변화량을 갖다가 충격량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충격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간으로 나누고 시간으로 나누면 같은 값이 나와야 돼 라고 문제 조건을 준 거니까 시간도 같겠네 라는 거 우리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것도 맞다. 세 번째, 손을 놓은 순간부터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중력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은 무조건 I는 FT. 그럼 이거는 내가 사건 중심이라고 했지. 손을 놓은 순간부터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니까 바닥에 부딪히면서 받은 충격량이 아니야. 자유낙하하면서 받은 충격량이야. 그죠? 그러면 A는 어때요? 자유낙하하면서 받은 힘, 중력, mg 곱하기 자유낙하할 때 걸린 시간 ET. 이게 A 거. B 거는 자유낙하하면서 받은 힘 EMG 곱하기 자유낙하하면서 걸린 시간 T. 둘이 어때요? 똑같다. 맞다. 이런 게 좋은 문제. 개념 잡기 참 좋은 문제고 시험에 나왔을 때도 되게 영양가 있는 문제입니다.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받는 합력에 의한 충격량의 크기. 여기 구해놨는데 같다고? 그죠? 맞다. 그러면 4개. 이런 게 제일 살 떨려. 실수한 거 없을까봐. 없을까? 그지? 없을까봐가 아니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이렇게 데이터 많은 것도 이제 여러분 시간 오래 걸리게 하려고 괴롭히는 거죠. 예, 같이 봅시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저 정지해 있었다. 처음 운동량이 0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였더니 물체가 V인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였다. 표는 물체 ABC의 질량과 평균 힘의 크기 F, 힘이 작용한 시간 T를 나타낸 것이다. 얘는 무슨 문제예요? 이 문제입니다. 스틱이 공을 패요. T초 동안. 그러면 공의 운동량이 변할 거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고,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이거 무슨 뜻이야? 공을 세게 오래 때릴수록 공이 발사되는 속도가 증가해 라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해보자. 물체 A, B, C, 여기 식에다가 차례대로 그냥 다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기억부터. 물체 A가 스틱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냐라고 하는데 힘 있고 시간 있어 둘이 곱해버려. 맞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산수만 해주시면 됩니다. 니은 물체 A가 스틱으로부터 힘을 받은 후 속력은 4냐? 여기 식에다가 넣자. 20 곱하기 0.1은 A인지 B인지 C인지 그런 거 잘 봐야 돼. A의 질량 0.5kg 곱하기 VT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4 나오겠네. 4. 니은도 맞아요. 디귿 물체 B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고 할 때 기억은 50이니? 라고 합니다. B가 5거든? 그러면 여기 기억에 50 들어가야겠네. 기억에. 그지? 여기도 5 뜨려면 50 들어가야겠네. 뭐 시시하네. 답이 5번. 뭐 개념 잡는 문제인가 봐요. 그죠? 꼭 어려워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13번 운동량 보존 여러분이 풀어봐. 방향 잘 고려해야 된다. 자, 그리고 14번 같은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는 거지. 데이터를 주고 여러분한테 분석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 중요합니다. 같이 볼게요.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다음은 직선 운동하던 두 자동차 A, B가 0초일 때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0.6초까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자동차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일정한 시간 0.1초 간격으로 측정했네. A는 0.4초, 0.5초일 때 완전히 정지하며 A는 요때 정지, B는 요때 정지. 그죠? 네. A의 질량은 1200kg. A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걔가 가다가 0.4초 때 정지합니다. 1200kg. 난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게 좋더라. 문제 다시 읽으면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근데 똑똑한 친구들은 이런 게 머릿속으로 되더라.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요. 0.5초 후 정지. 오케이. 브레이크 받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세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어때야 돼?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야 돼. 2변했네, 3변했네, 탈락. B냐? 쏘리. 3변했네, 3변했네, 2변했네, 탈락. 어차피 탈락. 탈락이죠, 탈락. 그러고 니은 자동차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냐? 충격량 어떻게 구해? INFT. 시간은 있어. A는 0.4초, B는 0.5초. 근데 힘이 없어. 그죠? 그래서 빨리 우회하자. 운동량 변화량으로. 자, A는 어떻게 됐어요? 1200kg이고 속도가 10이었는데 0 됐으니까 12000이었던 운동량이 0이 됐습니다. 이게 A 거. 그 다음 B는 어떻게 됐죠? 1000kg에 15m/s였으니까 15000이었던 게 0 됐으니까 충격량이 같지는 않네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다르니까 땡. 디귿 맞을 수밖에. 내신이었으면 디귿 안 읽어. 그냥 2번 찍고 빨리 넘어가야 돼. 그치? 근데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같이 볼게요. 자동차에 적용하는 평균임의 크기는 A와 B가 같냐? 이거를 시간으로 나눠요. 0.4. 이거를 시간으로 나눠요. 0.5. 그러면은 같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죠? 2번. 선생님 기본 유형이라고 했는데도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가 물리 파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낯설 수 있죠. 계속 꾸준히 하시면 돼요. 자, 15번.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M, EM, 인, 공,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량의 크기가 각각 2pp. 오, 이런 거 중요해. 중요해.
인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거 미리 정리하는 거야. 왼쪽을 오른쪽을 양, 그 다음 A는 마이너스 2P는 A의 질량 곱하기 A의 속도. 앞에 있는 이 개수가 나오도록 속도 설정해주면 문제 풀 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V였다 라고 설정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B는요, 플러스 P는 EM 곱하기 속도인데 앞에 있는 이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해주면 되니까 2분의 1V 라고 설정해주면 문제 풀 때 되게 편할 거예요. 오케이? 2분의 V라고 할게요. 2분의 V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게 편해요. 어차피 비례식으로 풀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나와. 그림 나는가에서 A를 발로 수평으로 찾더니 A가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와 A를 유지하며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발로 차도 운동량 보존 안 됩니다. 외부에서 아무 힘도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 움직일 수 있는 두 물체끼리 충돌해야지 운동량 보존이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이거 괜히 말하지 않았겠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이거 무슨 뜻이야? 속도가 똑같다. 그지? 그럼 A는 질량 곱하기 속도가 몇으로 변한 거야? 2분의 V로 변한 거야. B의 속도랑 똑같아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A의 속도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운동량도 이렇게 변했겠죠. 옳은 거 기억? 가인서 속력은 A가 B의 4배냐? A는 2V야, B는 2분의 V야. 그러면 4배 맞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맞아요. 니은 발로 A를 차는 동안 A가 받는 충격의 크기는 2분의 3P냐? 마이너스 2P였는데 몇으로 바뀌었어요? 플러스 2분의 P로 바뀌었어요. 플러스 2분의 P. 그러면 2분의 5P 바뀌었어요. 그죠? 이거 2분의 P인지 어떻게 금방 알아요? 하는데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앞에 개수를 맞춰놓으라고. 속도랑 개수를 얘네 둘이 곱했을 때 값이랑 이 운동량 개수랑 맞춰두라니까? 그러면은 비례식 풀 때 엄청 편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니은 땡 디귿 발로 A를 차는 평균임의 크기가 일정할 때 발과 공이 맞닿는 시간을 길게 할수록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온 A의 속력은 작아지냐? INFT는 MV 나중 빼기 MV 처음. 지금 무슨 뜻이야? 힘이 일정할 때 시간을 길게 하면 얘는 어차피 정해져 있었어. 몇으로? 처음에 마이너스 2P로 정해져 있었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얘 값이 커지면 얘 값도 커질 수밖에. 그지? 속력은 커지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뭐든지 물리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공식 기반. 저 예전에 어릴 때 배울 때 너무 공식에 연연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했어요. 최종 단계야. 최종 단계가 뭔지 알아? 이해가 됐으면 공식충이 되는 거야. 너네 공식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 공식이 우리 선배 과학자들이 맨날 반복적으로 하던 생각을 일반화시킨 게 공식이야. 그러니까 공식이 가장 효율적인 형태라고 알고 있으면 되지, 공식을 배제한다는 건 그 선배 과학자들이 정리한 이론을 배제하는 거야. 말이 안 돼요. 내 말 맞잖아. 그지? 나도 생각이 많았어. 나도 그래프로 하고 하는 게 더 직관적이라 가지고 뭔가 편해 보였어. 근데 아니야. 그 그래프 내용조차 다 담겨 있는 게 결국엔 공식이야. 그러니까 공식충이 되세요. 알았죠? 공식충이 되세요. 공식충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시간도 빠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산수 실수도 잘 안 하기 때문에 공식충이 되세요. 부호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푸세요. 알죠? INFT MVT 빼기 MV0. 이거 푸시면 돼요. 이것도 여러분이 푸세요. 여러분이 푸세요. 여러분이 푸시고 19번 정도? 얘는 왜 뒤집혀 있지? 하는데 똑같아요. 자, 같이 볼게요. 그럼 마찰 연수 표면에 정지해 있던, 괜히 준 게 아니요, MV0 곱방. 그리고 이런 거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야. 5kg 정지해 있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힘의 풀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겠어요. 님들 옳은 것은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힘이 양의 방향으로 작용해. 나 양을 오른쪽으로 할래. 원래 이렇게 작용했다가 5초부터는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네. 그래서 각각 봐야겠네. 그치? 옳은 거 갑니다. 기억. 3초일 때와 8초일 때의 물체의 운동 방향은 서로 다르냐? 라고 하는데 운동 방향이 뭐죠? 이런 게 어려운 문제야.
속도의 부호입니다. 속도의 부호는 항상 누구랑 똑같죠? 운동량의 부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량의 부호를 구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힘시간 그래프 나왔으니까 요식 써주시면 돼요. I는 FT는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요거 그치? 자, 간다. 3초 때 I는 F5 곱하기 3초는 처음 운동량 0이니까 M 질량이 5 곱하기 VT. 그럼 VT가 몇이에요? 플러스 3.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8초일 때라고 했으니까 8초일 때 간다. 8초일 때 I는 FT인데 조심해야 되는 거, 얘가 뭐죠? 면적입니다. 면적이에요. 면적. 여기까지 면적입니다. 이 녹색 면적을 다 구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플러스 25 빼기, 아이씨 이거 몇인지는 몰라도 25보다 작은 건 너무 확실해. 그지? 25보다 작은 건 확실하다고. 맞잖아. 그지? 제대로 구해줘. 너네가 구해. 제대로 구할게. 8초. 자, 여기 5였던 힘이 5초 동안 0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여기 몇 대 있을까? 마이너스 2대 있겠네. 그지? 그러면은 2분의 7 곱하기 3초. 그러면 2분의 21. 2분의 7 곱하기 3초. 2분의 21. 맞아. 2분의 2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면적 차이.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양의 충격량. 얘가 음의 충격량. 더해봤자 어차피 양수입니다. 2분의 50, 29는 5 곱하기 V 나중. 그럼 V 나중이 양수예요. 양수. 이게 지금 여러분 알려주려고 끝까지 구하는 거지, 어차피 물어본 건 크기가 아니라 방향만 물어봤으니까 양수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10분의 29 양수. 그러니까 양수 부호 똑같, 방향 똑같. 오케이? 그래서 기억땡. 이렇게 푸는 거야. 되게 좋은 문제이자 어려운 문제다. 이런 거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0에서 5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면적 구해. 맞아. 디귿. 5초일 때 속력은 5냐? 아까 구해놨지롱. 안 구해놨지롱. 다시 구합시다. I는 FT는 MVT 빼기 MV0. 얘가 빵. 이거 25 5초 동안. 여기 5, 여긴 5이고 10초일 때 속력은 7.5냐라고 하는데 딱 봐도 틀렸죠? 왜죠? 양의 면적 25고 음의 면적이 2분의 25라 가지고 빼면은 12.5가 돼요. 12.5가 돼요. 그게 MVT라고 하면은 여기 5니까 여기 몇 들어가죠? 2.5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죠? 2.5 맞죠? 네, 그래서 틀렸죠. 이거 어떻게 하지 7.5라는 속도가 나와요 하는데 여기 면적을 그냥 더하는 거야. 그냥 더해. 그러면은 37.5가 나오고 속도 구해주면 아마 저 값이 나올 거야. 부호를 반영하지 않으면 이런 삽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아래쪽에 있는 면적은 음의 면적이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았죠? 답이 2번. 좋은 문제. 여러분이 푸세요. 이것도 운동량 보존으로 여러분이 푸세요. 분리 전 운동량 총합 0, 분리 후 운동량 총합이 0이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3nv니까 우리 보러 프로그램에 네가 다 푸네 하는데 쉬우니까 VB는 플러스 3V가 돼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22번 할까? 아까 그거랑 같은 문제인데. 네, 같은 문제인데 여러분이 해봐. 자, 속도 충돌 전 T분의 ES. 이런 거 하나를 2V 이런 식으로 잡아. 그럼 충돌 후 T분의 S니까 A의 속도가 2V였던 게 V로 바뀌었네. 충돌 후. 그지? B는 충돌 전의 속도가 마이너스 V였는데 충돌 후의 속도가 2V로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 MV래. MV. A의 질량은 M이고 B가 받은 면적은 MV다. B가 질량은 모르는데
마이너스 MBV였던 운동량이 플러스 MBEV로 바뀐 거지. 이 차이가 변화량이 몇이죠? 3MBV인데 그게 MV래. 그럼 MB가 몇이야 하면 3분의 M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네. 짠짠짠. 그죠? 그 다음에 A의 속력을 구해줘야겠다. A의 속력. 아, V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였네. 기댕겨봐. V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였어. V에 대한 힌트가 없네. 오, 그럼 이거는 조금 예민하게 풀어야겠다. 자, 보자. 일단 A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풀어야겠다. 질량 M 곱하기 T분의 2S 였던 운동량이 M 곱하기 T분의 S가 됐어. 그러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이 M 곱하기 T분의 S. 그리고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B의 운동량 변화량이 MV면 A의 운동량 변화량도 MV일 거니까 T분의 S V랑 똑같네. 그래서 내가 초기에 설정한 거랑 똑같이 됐네. 다행히도. 이 문제는 이 V를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문제였다. 이건 조심해야겠네. 그죠? 그래서 2번이다 라는 거 알아낼 수 있는데, 처음에 이거 설정을 갖다가 할 때 이 V가 여기에 살아있으면, 이 V가 미지수로 살아있으면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조심해야 되는 문제네. 그죠? 자, 23번. 얘는 어떻게 되겠니? A랑 B가 한번 충돌하고 B랑 C가 한번 충돌하겠죠. A랑 B가 충돌한 타이밍이 여기다. 여기. 그죠? 그리고 B랑 C가 충돌하는 타이밍이 여기다. 각각 어떻게 하면 돼? 빨강색에서 운동량 보존, 파랑색에서 운동량 보존 해주면 되겠다. 그지?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알았죠?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시험 잘 보세요. 여러분 시험 잘 봐야 됩니다.